여러분, 안녕하세요. 나가야 렛츠토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나타샤이고, 저는 닉입니다. 오늘은 블록체인 기술의 오랜 숙제죠. 보안, 탈중화, 그리고 확장성.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잡으려는 야심찬 프로젝트, 알고랜드, ALGO에 대해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MIT 교수님이시고 또 튜링상 수상자인 실비오 미칼리 교수가 2017년에 시작해서 2019년에 메인넷을 내놨죠. 맞습니다. 알고랜드 하면 역시 그 순수 지분 증명 PPOS라고 하는 독특한 합의 알고리즘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걸 통해서 이제 말씀하신 그 트릴레너 문제를 좀 해결해 보겠다 이런 접근이고요. 빠르고 또 수수료 저렴한 거래 이걸 기반으로 해서 글로벌 금융 인프라로 자리 잡는 게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표가 상당히 크네요. 글로벌 금융 인프라라. 그럼 이 알고랜드의 핵심 기술 PPOS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지, 그리고 이게 실제로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또 비슷한 다른 프로젝트들하고는 뭐가 다른지 오늘 좀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먼저 토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알고랜드 생태계의 기본 통화, 알고 토큰, 이거 총 발행량이 100억 개로 딱 정해져 있다면서요? 네, 그게 특징이죠. 총량이 고정되어 있어서 뭐랄까 무한정 발행되는 인플레이션 우려는 좀 덜 수 있게 설계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토큰이 돌아가는 방식, 그게 바로 PPOS라는 거죠? 그렇죠. PPOS가 이 네트워크 운영의 핵심인데요. 이게 뭐냐면 매번 새로운 블록을 만들 때마다 그 전체 토큰 가진 사람들 중에서요. 아주 소수의 검증자를 뽑아요. 근데 이걸 완전히 무작위로 그리고 누가 뽑혔는지 다른 사람은 모르게 비밀리에 선출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무작위와 비밀 선출이요? 그게 왜 중요한 건가요? 네. 이게 다른 지분 증명 방식들 보면 가끔 이제 돈 많은, 그러니까 지분 많이 가진 사람들이 계속해서 네트워크 결정권을 좀 좌지우지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런 중앙화 위험을 막기 위한 핵심 장치인 셈입니다. 덕분에 효율적이면서도 탈중앙화를 같이 가져갈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런 기술적 배경이 있어서 그런지 현재 시가총액도 보니까 약 20억 달러 중반대고 전체 암호화폐 중에서는 70위권 초반, 아직 상위권이네요. 2025년 9월 기준입니다. 네, 여전히 상위 100위 안에는 꾸준히 들고 있죠. 물론 가격 변동은 좀 컸던 것 같아요. 2019년 초반에는 2달러 넘었다가 확 떨어졌고 2021년에는 또 시장 좋으니까 다시 2달러 넘었다가 그 뒤로는 쭉 0.2달러에서 0.4달러 사이 여기서 움직이고 있네요. 네, 가격 변동성은 뭐 아시다시피 암호화폐 시장 특성상 좀 있었죠. 근데 가격보다는 역시 기술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는 게 중요할 텐데요. 일단 이론상으로는 초당 거래 처리량, TPS라고 하죠. 이게 최대 6천에서 1만 건까지 가능하고 블록 확정 시간도 3초 미만. 이건 확실히 좀 매력적인 수치입니다. 와, 3초 미만이면 거의 즉시 처리된다는 느낌이겠네요. 물론 이런 상이긴 하지만요. 네, 물론 실제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씩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 속도는 결제 시스템 같은 데서는 아주 중요한 요소거든요. 실제로 그런 속도나 안정성이 필요한 곳에서 좀 쓰이고 있나요? 네,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요? 네, 알고랜드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 보증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보증서 발급할 때 위변조 문제나 사기가 좀 있었는데 블록체인의 투명성 그리고 위변조 불가능한 특성을 이용해서 이걸 막는 거죠. 실제로 사기를 줄이는데 효과가 꽤 크다고 합니다. 공공 영역에서 블록체인을 딱 신뢰도구로 활용한 좋은 예시라고 볼 수 있죠. 공공 부문에서 실제로 저렇게 활용되는군요. 그럼 금융 쪽은 어떤가요? 요즘 RWA, 실물 자산 토큰화 얘기도 많은데. 네, 금융 쪽도 활발합니다. 말씀하신 실물 자산 토큰화에도 꽤 적극적인데요. 예를 들어서 2024년에 영국에 있는 큰 자산운용사 ABRD네라고 있는데 여기서 머니마켓 펀드, MMF를 알고랜드 위에서 토큰화했고요. 또 뭐 알착스라는 거래소라든가 퀀토즈라는 곳에서 유로랑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 EURT를 발행한 것도 주목할 만한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피파랑 공식 파트너십도 맺었었죠. 이것도 인지도를 좀 높이려는 시도였겠네요. 그렇죠.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랑 손을 잡으면서 주류 시장으로 좀 더 다가가려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하나 더. 요즘 환경 문제 되게 중요하잖아요. 클라이밋 트레이드라는 곳이랑 협력해서 탄소 네거티브 블록체인 인증을 받았다는 점도 있어요.
탄소 네거티브요? 배출량보다도 많이 줄인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의미죠. 기술 자체의 지속 가능성까지 신경 쓰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기술적인 특징부터 실제 활용 사례까지 들어보니까 좀 비슷한 목표를 가진 다른 프로젝트랑 비교해보면 알고랜드만의 색깔이 더 잘 보일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금 같은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나가야 토큰, NGY랑 비교하면 어떤 점이 다를까요? 네, 나가야 토큰. 좋은 비교 대상이네요. 둘 다 실물 경제랑 어떻게든 연결해 보려고 한다는 점은 비슷한데 그 접근 방식, 초점이 좀 많이 달라요. 알고랜드는 앞서 계속 얘기했던 PPOS라는 기술, 이걸 기반으로 해서 빠르고 친환경적인 블록체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강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이나 여러 서비스들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뭐랄까 고속도로 같은 기반을 까는 데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탈리아 사례나 금융상품 토큰화 같은 플랫폼 활용에 더 힘을 싣는 거고요. 인프라 구축. 그렇다면 나가야는요? 나가야는 좀 더 금 같은 실물 자산 그 자체에 집중해요. 그 실물 자산을 직접 블록체인이랑 연결시키고 그 자산이 원래 가지고 있는 신뢰도 있잖아요. 그걸 디지털 토큰에 직접 부여하려는 시도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알고랜드가 어떻게 자산을 효율적으로 다룰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한 인프라에 집중한다면 나가야는 무엇을 담보로 해서 신뢰를 제공할 것인가? 그 담보물 자체에 더 무게를 둔다고 볼 수 있겠네요. 비교해 주시니 차이가 확 느껴지네요. 알고랜드는 PPOS 기술로 트릴레마, 특히 확장성과 탈중앙화 문제를 풀면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올라올 수 있는 고성능, 인프라를 지향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군요. 네, 정확합니다. 실물 자산 자체의 신뢰를 전면에 내세우는 나가야와는 다르게 알고랜드는 그 자산이나 서비스들이 잘 작동할 수 있는 그 기반 기술, 레일 자체를 제공하는데 더 큰 의미를 두는 거죠. 추구하는 철학은 좀 다르지만 두 프로젝트 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단순히 디지털상의 자산을 넘어서서 실제 우리 현실 세계의 금융이나 사회 시스템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시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블록체인이 그냥 코인 거래를 넘어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점점 진화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렇게 잘 잡긴 알고랜드 같은 블록체인 인프라 위에서는 또 어떤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단순히 빠른 것만이 아니라 뭐랄까 더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데 이 기술이 어떻게 쓰일지 계속 지켜보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요.